한예종 1차 언어 영어가 부활할 건가 말 건가 이거 아니에요, 그쵸?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레스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. 속보입니다. 이번에 그 한예종 모든 학과에 공식 요강 나오기 전에 올해 변동사항을 미리 이렇게 공지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공지가 됐어요, 공식적으로. 그래서 좀 중요한 변화들이 많아서,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화과 예술사, 여러분이 제일 많이 지원한 영화과 예술사에서 변동된 건 되게 단순해요. 항목 중에 1차 시험 볼 때 영어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,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하나 추가됐어요. 근데 요거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서 막 영화 지문을 공부하고 영어 시험이 부활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,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사전 공지가 왜 있냐 하면은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습적으로 이제 영어 시험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사실 영어 지문 나오는 게 맥락이란 게 있기 때문에 괄호 넣고 영어 단어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, 문장을 갖다가 5줄 줘놓고 그거 다 번역해라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, 영어 지문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글을 쓰라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논술의 영역이거든요. 그리고 그 나오는 지문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. 한 3등급, 4등급 이 정도 학생들도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, 작년 문제도 그랬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따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영어 시험이 막 부활한 것처럼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이제 지문 중에 영어가 좀 나오거나 영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고 있으라, 그런 얘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차 글쓰기 시험에 그 영어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,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뭐냐 하면, 우리가 이제 제일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그게 뭐냐면, 한예종 1차 언어 영어가 부활할 건가 말 건가 이거 아니에요, 그쵸? 부활할까요, 안 할까요, 올해는?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. 저는 부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, 올해는. 왜냐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. 첫 번째, 영어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영어 지문이 논술 문제, 1차 그 글쓰기 문제 나온다고 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거 이제 중복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가 나온다는 거를 공지했다는 거는 영어 시험 따로 안 본다는 일종의 증거일 수가 있죠.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큰 거는 이게 사전 공지거든요, 변동사항에. 그러니까 언어 영어가 부활한다면 이때 공지되는 게 맞아요, 취지를 봤을 때. 근데 이때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언어 영어가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물론 이제 기습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요강에서 중요하게 바뀐 게 그 전문사 과정에 대한 건데요. 전문사 과정의 한번 변화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됐는데요, 모든 전문사 과정에.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게 작품 분석 및 대안 창작 계획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그 영화 중에 이제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. 그 영화들 중에 골라가지고 작품 전체 내용에 대해서 비평을 좀 하고 평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이 어떤 연출했을 때 대안적으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새롭게 연출할 수 있는지를 제출하는 서류인데요. 이거는 사실 한예종 영화과 전문사 입시를 해본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. 대안 창작 계획서에 제출하는 이 내용들이 한예종 전문사에서 계속 시험을 봐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한예종 전문사 시험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물어봤던 내용들이거든요. 그걸 아예 이제 서류화 시킨 거라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작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데, 그 본인의 컨셉이나 구체적인 어떤 요소들을 연출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, 숭실대학교 2차 비평 및 글도 그 면접 방식도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최상위권 학교에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게 어떤 영화 자체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그걸 연출적으로 풀어가는 그 방식을 보는 식의 시험이 최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,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안창작계획서는 영상원 연출 전공 모든 전문사 영화과에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
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변화는 전문사의 극영화 시나리오 전공이 그 1차, 2차가 없죠.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는 다 면접을 볼 수가 있고 시험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. 그 제출 서류하고 시험 본 거, 면접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제 평가하는 방식인데, 요게 이제 지원자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 다른 그 연출 전공처럼 바꿨어요. 그러니까 1차에서 그 서류로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 시험 보고 면접으로 뽑는다 이렇게 되는데,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서류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글쓰기 시험의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. 둘 다 높아지는 게 있는데, 왜 그러냐면 서류가 일단 이제 그 접수해서 이제 붙고 떨어지는 게 바로 생기기 때문에 이 서류 접수가 되게 중요해지죠. 그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. 근데 2차에서 글쓰기를 볼 때 여기 또 요강을 보면 1차 그 서류에 대한 그 평가는 1차 그 통과되고 안 되고에만 있고, 2차에서는 사실 그 서류에 대한 점수가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순수하게 글쓰기 시험 성적만으로 뽑겠다는 의지거든요. 실제로 교수님들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글쓰기 시험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1차 서류 자체가 뭐 통과될 정도가 있거든요. 통과될 정도가 된다면 글쓰기 시험에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류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통과 수준 이상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에서 잘 준비해야 되는 양쪽 면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글쓰기 시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그 전문사 극영화 시나리오의 변동입니다.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, 예술사 1번 영어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요강에 밝힘으로써 혼란스럽지 않게 했다. 2번 그러나 기본 영어 공부에 충실하면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. 3번 이 공지 때문에 언어 영어 부활은 올해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전문사 1번 대한창작계획서라는 비평 N 재창작글이 서류가 추가됐다. 모든 과정에. 2번 극영화 시나리오 전공도 1차 서류 전형이 생겼다. 3번 극영화 시나리오 전공 2차 때는 서류 점수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다.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바뀐 게 있는데, 검정고시 학생들이 검정고시 발표일이 그 한예종 시험이랑 겹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. 접수해가지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시험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에도 검정고시가 이미 붙은 게 아니지만 나중에 붙어도 인정해주는 거, 그 접수했을 경우에는 그거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이번에 발표된 전체 변화입니다. 그래서 너무 언어 영어 준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존 했던 대로 1차 그 논술 위주였던 글쓰기 시험과 2차 스토리텔링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